멕시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한초를 입고 손브레로를 쓴 전통적인 모습이나 바초의 이미지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사실상 멕시코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멕시코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는 완전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 무대에서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난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저소득 국가에서 벗어나 중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제는 고임금 상황과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의 실패로 인해 그 이후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많은 중진국들이 이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발전 모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그렇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많은 중진국들에게 희망과 함께 배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멕시코의 유력 경제 매체 엑스플로라 플래닛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내 멕시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은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상세히 다루며 멕시코가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억 3천만 멕시코 국민들은 이 방송을 통해 한국의 발전 과정을 하나하나 새기며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엑스플로라 플래닛은 먼저 한국의 현재 위상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블룸버그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국가 존립마저 불투명했던 한국이 오늘날 싱가포르와 독일을 능가하는 혁신적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보도하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과정을 멕시코가 면밀히 연구하고 그 방식을 따른다면 멕시코 역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는 여러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됩니다. 글로벌 특허 활동 지수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90점을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IBM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기업 순위에서도 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세계 5대 강국에 속합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첨단 기술 기업들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한국은 GDP 대비 4.5%를 투자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연구개발 투자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고 있습니다. 엑스플로라 플래닛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며 그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910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35년간 고통받았던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국토분단, 1950년 한국전쟁 등 연이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은 한국의 산업 기반을 완전히 파괴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했고 이는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한국 국민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해냈고 이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엑스플로라 플래닛은 한국이 이러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비결에 대해 5가지를 제시하며 배우자고 했는데요.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한글은 한국만의 고유한 문자체계로 문화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부터 수출로 얻은 외화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농업국가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과감한 기술 투자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한국의 기술력을 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인들은 조국 근대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로 뭉쳤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전개된 근무오기 운동은 한국인의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재가 곧 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대학과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며 세계적 수준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했고 결국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끈기의 결과입니다. 엑스플로라 플래닛은 멕시코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러한 성공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멕시코가 배워야 할 구체적인 전략들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본받아 멕시코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해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K-팝이나 K-드라마처럼 한류의 성공을 참고하여 멕시코도 자국의 문화적 강점을 살린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이익 창출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플로라 플래닛은 이러한 전략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 멕시코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방송을 마무리하며 희망과 도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 방송은 멕시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멕시코인들이 SNS를 통해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 교육과 기술에 더 투자해야 한다. 한국을 따라서 잘 살아보자라며 희망에 찬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인들도 이 방송을 언급하며 한국식 발전 모델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한국의 발전 과정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 국민의 노력과 체계적인 전략,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